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돈 5천만 원으로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는 남편놈과 시모에게 사이다 복수하고 이혼을 해버렸는데요. 서론이 길어봤자 지루하시기만 하실 테니 다 생략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만난 커플이었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같은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커피를 자꾸 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맛있게 드시라며 커피만 주던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던 날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왔고 전 남편이 꽤 마음에 들었던 터라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죠. 그렇게 밖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등 데이트를 하다 연인 사이가 되었고 적당하게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짧았고 다른 환경에서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왔던 저희는 다툼이 잦아졌어요. 여보, 밥 다 먹고 싱크대에 넣으라고 했잖아. 그냥 이렇게 두고 가면 누가 치워? 밥도 내가 차리고 설거지도 내가 하는데 당신 먹은 빈 그릇도 내가 치워야 해? 내가 당신 하녀야?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진짜 깜빡했어. 치우면 되잖아. 그리고 좋은 말로 그릇 좀 치워. 이 한마디만 하면 안 돼? 입만 열었다 하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할 태세로 잔소리를 해. 당신 때문에 내 귀가 멀게 생겼다고 하도 잔소리를 해대서. 잔소리가 듣기 싫으면 애초에 잔소리 들을 짓을 안 하면 되잖아. 나라고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피곤하고 괴로운 게 잔소리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 봐, 또 말 길어지잖아. 오늘은 좀 그만해라. 이러다 진짜 귀에서 피날 지경이야. 나 피곤하다고.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부분이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대부분 남편의 기본도 되지 않은 부분들이었어요. 양말 뒤집어 벗어놓기는 기본이었고 코앞에 빨래통을 두고도 옷을 벗는 족족 아무렇게나 벗어두기도 했어요. 또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기도 했고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무어라 하면 그 모든 말을 잔소리라고 하며 짜증만 내게 일쑤였고 다 알아서 한다며 회피형 대답만 하고선 정작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죠. 피곤하다는 이유로 청소 한 번,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이러려고 결혼했나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것은 바로 집 유세를 부리는 것이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집은 남편 혼자만의 힘으로 마련한 집도 아닌데 말이죠. 딱 5천만 원 더 낸 것으로 말끝마다 내 집 타령을 해대는 꼴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역시 내 집이 최고야. 그렇지 않아? 아, 당신은 모르겠구나. 당신 명의로 된 집은 없으니까. 명의는 당신 명의라도 이 집 우리 반반 내서 마련한 거 잊었어?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이 그러니까 나 기분 나쁘려고 해. 반반은 아니지. 우리 집 돈이 5천만 원 더 들어갔잖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낸 사람 지분이 더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여긴 내 집이 맞잖아. 명의도 내 명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자꾸 잔소리만 하면 집에서 쫓아내버린다. 잘났다 잘났어. 내가 말을 말지. 당신 편할 대로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서 당신이 행복하다면 됐다 됐어. 초반엔 좋은 게 좋은 거라 넘겼지만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더는 농담으로도 들리지 않고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남편이 강조하는 5천만 원도 다 사연이 있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모아둔 돈으로 집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저희는 대출을 내서 집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서 아시곤 도움을 주셨었죠.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 중 5천만 원가량을 가전 가구를 포함한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엄연히 말하자면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 집이었지만 집을 마련할 당시
시모는 공동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하라고 난리를 부려대더라고요. 아들, 명의는 당연히 네 명의로 하는 거지. 원래 집은 남자 명의로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 공동 명의 타령들 해대는데 엄마는 절대 싫다. 네 명의로 해. 알겠지? 알겠어. 알겠다고. 당신도 괜찮지? 괜찮아. 공동 명의보단 당신 명의로 하는 게 세금도 그렇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네.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시모를 보며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땐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곤 상상하지도 못했고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시모의 말에 따라 남편의 명의로 하게 되었죠. 세금 문제가 있기도 했고요. 대신 남편에게 신혼집은 엄연히 공동 명의이며 만약에 상황이 온다면 정확히 반반 나누기로 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놈은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는 것인지 집 유세는 하늘 높은 줄 몰랐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까지만 해도 내 발등 내가 찍었다며 결혼을 후회하고도 남을 텐데 시모까지 제 후회의 보탬이 되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우리 집을 제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틈만 나면 들락날락하며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시모는 연락 한 통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집에 없으면 어쩌시려고요? 주말인데 너희가 어딜 가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한텐 연락했는데 못 들었니? 네, 별말 안 했는데 들어오세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내 아들 집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니? 우리 아들은 뭐 하니? 아,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피곤한가 봐요. 앉아 계세요. 지금 깨워볼게요. 아니다, 아니야. 그냥 둬라. 피곤하면 좀 자야지. 그런데 너희 밥은 먹었니?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뭘 제대로 못 먹었더니 배고픈데. 아, 시장하세요. 지금 바로 차려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간단히 쌈밥 좀 해먹자꾸나. 오리고기도 좀 굽고 양배추도 좀 찍어라. 집에 기본적인 쌈은 있지? 시모는 간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이 분명했어요. 물론 시모에게 차려주는 밥상이니 찌개찜은 다시 끓일 생각이었지만 나머진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내놓으려 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집으로 들이닥친 사람이니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 했는데 시모는 간단히 집에 있지도 않은 재료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리고기는 없고 삼겹살은 있어요. 쌈도 상추 깻잎은 있는데 양배추는 없고요. 너 회사 생활한다고 살림을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거 아니니? 어떻게 가정집에 그 기본적인 것도 없니?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가정집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재료들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쯤 되니 시모는 그저 저에게 트집을 잡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최대한 좋게 대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며 저 역시 지지 않고 시모 말에 대답했어요. 네, 저희 집엔 그런 찬들이 기본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냉장고에 이것저것 쌓아두면 뭐 하나요? 신선도만 떨어지고 아차 하는 순간 상해서 버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일단 오늘은 그냥 드시고 다음에 연락하시고 오시면 오리고기 준비해 드릴게요. 아, 양배추도요. 그래, 너 잘났다. 잘난 며느리 잘 둬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이리도 눈치가 보이는구나. 그리고 너 아까부터 연락 타령을 해대는데 이 집 엄연히 내 집이기도 하지 않니? 이 집에 들어간 내 돈이 얼만데 아까부터 연락 타령인 거야. 넌 네 집에 갈 때 연락하고 가니? 남편이 누굴 닮아 그 모양인가 싶었더니 시모가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집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집이 왜 어머님 집이에요? 엄연히 저희 부부 집이죠.
어머님 돈만 들어간 거 아니고 저희 부모님 돈도 그 못지않게 들어갔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부모님도 이 집에 막 오셔도 되겠네요? 제 말에 시모는 펄쩍 뛰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이 집 살 때 우리가 5천 더 보탠 거 잊었어?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우리한테 더 있다고. 거기에다 이 집 명의도 내 아들 명의인 거 잊었어? 그런 내 집, 내 아들 집에 네 부모들이 왜 와? 내 아들 불편하게. 절대 난 그 꼴은 못 본다. 그 빌어먹을 5천만 원. 할 수만 있다면 시모의 입에다 던져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저딴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전 다시 한번 정확히 반반 결혼임을 시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5천만 원 덜 들어가게 된 것도 이 집에 들인 가전, 가구, 저희 결혼에 쓰인 여러 가지에 쓴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도 동의했고 그중 남편이 쓴 돈도 많고요. 그러니까 엄연히 이 집은 반반 보태서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저도 이 집에서 편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 오면 불편한 만큼 저 역시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오셔서 어머님 집인 양 들쑤시고 다니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락하시고 오세요. 서로 좀 편하게 살자고요. 시모는 제 말에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더니 대바라진 X라는 말을 하고선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시모는 저의 말에 잘 따라주더라고요. 너무 잘 말이죠. 시모는 집으로 오고 싶을 때마다 연락을 했고 그 연락의 빈도는 일주일에 5번 정도가 되었죠. 그쯤 되니 매번 거절하는 것도 힘든 상태가 돼버렸고 이리저리 변명을 해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와 버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편 놈이 평일엔 오지 말라고 해줬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말엔 온다는 시모를 막지 않았고 그렇게 부부간의 주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모가 오는 주말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 저녁 늦게나 돼서 돌아가니 곤욕도 그런 곤욕이 없더라고요. 삼시세끼를 매번 다르게 차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식, 과일, 때론 생과일 주스까지 직접 만들어 대령하라고 하니 없는 당직이라도 만들어 회사에 출근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시모에게 또 전화가 왔고 언제나 그렇듯 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폭발을 해버렸고 남편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엄마, 내일 또 온대. 엄마도 많이 적적하신가 보네. 매주 이렇게 우리 집에 오는 거 보니까 말이야. 황당하더라고요. 시모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적적함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적적? 지금 적적하다고 했어? 아버님도 계시는데 적적하긴 뭐가 적적하시다는 거야. 아니, 당신 말대로 적적하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매주마다 결혼한 아들 집에 올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 외롭고 심심하면 아들 집 올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생각 안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자식 집에 와서 시간 좀 보내겠다는데 이렇게 싫어하는 건 좀 아니지. 부모님이 한평생 우리 곁에 계시는 것도 아닌데 있을 때 잘해드려야 할 거 아니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집에 와서 시간 좀 보내고 싶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러려니? 당신 같으면 그러려니가 되겠어? 나 지난 한 달 동안 주말에 단 하루도 못 쉬었어. 하루가 뭐야? 깨어있는 시간 내내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고. 당신만 회사 다니니? 나도 회사 다녀.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려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무슨 여자가 입만 뗐다 하면 말이 길어져? 적당히 할 줄을 몰라? 내가 일해서 엄마 온다고 할 때마다 그냥 오라고 하는 거야. 엄마라도 와야 당신이 조용하니까.
그제야 남편 놈이 죽어라 시모를 집에 오게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니,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나요? 다들 알다시피 잔소리를 듣는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그 못지않게 피곤하고 감정이 상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제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 잔소리 심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오는 게 싫으면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며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저는 이런 순간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런 걸로 이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바보 같은 미련 때문에 이혼을 쉽사리 결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피곤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딸, 어디야? 집이야? 엄마, 나 집인데 왜? 오려고? 아빠랑 볼일 보러 나왔는데 마침 근처라서 잠시 들려도 될까 해서 전화했지. 너희한테 줄 것도 있고 해서 말이야. 혹시 피곤하니? 아니, 피곤하기는. 얼른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 집으로 오신 부모님은 양손 가득 먹거리와 함께 영양제 등 몸에 좋은 것들을 사가지고 오셨고 전 이런 부모님을 그냥 보내기가 싫어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했어요. 부모님도 저희 집에 처음 오셨던 터라 구경도 할 겸 시간을 보내다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온 신경이 안방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셨단 걸 뻔히 아는 남편놈이 인사는커녕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이건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전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다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며 낄낄거리는 남편을 보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당신 지금 뭐해? 우리 아빠 엄마 오는 소리 못 들었어? 들었어. 태연해도 너무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뒷말이 들리는 듯 하더군요. 전 밖으로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어요. 들었으면 나와서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예의 아니야? 이젠 내가 인사하는 것까지 알려줘야 해? 나 피곤하단 말이야. 그냥 나 잔다고 그래. 깊게 잠들어서 못 깨운다고 하면 되잖아. 정 안 되겠으면 그냥 나 없다고 그래. 내가 아예 안 나갈 테니까.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아빠 엄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할 수가 있어. 불편한 걸 어떻게 해? 나 불편한 거 싫단 말이야. 주말엔 마음 편히 쉬어야 평일에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근데 오셨으면 주실 것만 주시고 가면 되지 식사는 또 왜 하고 가신다는 거야? 아니, 애초에 주말에 찾아오신 거부터 좀 아니지. 너 진짜 말 다 했어? 네 엄마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삼시세끼 다 먹고 가는 건 되고 우리 부모님은 아예 와서도 안 된다는 이 말이니? 딸이랑 아들이랑 같아? 딸은 시집가서 출가 외인 아니냐. 여전히 침대와 한몸이 되어 입만 살아 움직이는 남편을 보는데 머리털을 다 뽑아주고 싶었어요. 이기적인 논리로 개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밖에 계신 부모님이 눈치를 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두고 방에서 나왔고 부모님께는 남편이 피곤하다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이 많이 피곤한가 봐.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 아침까지 집에서 일하다가 좀 전에 잠들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깨워도 못 일어나네. 그냥 자게 두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나중에 일어나면 전화하라고 할게. 아유, 전화도 됐어. 피곤하면 자야지. 밥이야 맨날 먹는 건데 뭘. 그냥 자게 두고 나중에 일어나고 큰 소리 내지 마. 엄마의 말을 듣는데 부모님께 더욱 죄송해지더라고요. 이때껏 제가 너무 바보처럼 참고 살아 남편이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식사 자리, 마냥 좋을 순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저대로 웃고는 있는데 웃는 것이 아니었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눈치를 살피시느라 밥을 씹지도 않고 삼키고 계셨고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식사를 마친 부모님은 서둘러 돌아가 버리시고 저는 그간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버렸어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 부모님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진짜 안 나와볼 수가 있어? 당신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피곤하다고 안 나간다고 했잖아. 장인어른 장모님이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식사 잘하시고 가셨으면 된 거 아니야? 당신이 보기엔 잘 드시고 가신 것 같아? 국 반찬은 그대로 있고 밥만 드시더라. 그 밥도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시고. 딸 집에 처음 왔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이딴 취급이나 받고 가셔야 했어? 어쨌든 밥은 다 드셨네. 아예 쫄쫄 굶고 간 것도 아니잖아.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좀 만들지 마. 뭘 잘한 게 있다고 화를 내는 남편 놈을 보며 저 역시 참지 않고 쏘아붙였어요. 내가 어머님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나도 피곤하고 힘든데도 삼시세끼 다 해드리고 간식에 과일까지 다 대접해드렸어. 내가 한 만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나와서 인사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건데 그것도 힘들어?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 부모님들이랑 마주보고 밥 먹는 거 불편하고 힘들어서 너무 싫다고.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왔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 당신이 착한 며느리병 걸려서 알아서 다 한 거 아니야? 혼자 미움받기 싫어서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래? 그렇게 싫었으면 당신도 나처럼 아예 방에서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이기에 잘 대접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착한 며느리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비수꽂는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착한 며느리병?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와, 진짜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난 있잖아. 착한 며느리병도 아니고 칭찬받고자 한 일도 아니었어. 난 그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도 할 수 있는 것까진 최선을 다해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데 왜 해? 당신 바보야? 바보?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네. 내가 바보였네. 알겠어. 그러면 앞으로 나도 당신처럼 어머님이 오든 말든 안방에서 안 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지? 알겠어. 당신 후회하지 마. 후회는 무슨? 당신이 어떻게 하든 후회 안 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도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 결국 남편은 잠자고 있던 제 코털을 건드렸고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모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모에게서 집으로 온다는 연락이 왔고 전 안방 열쇠와 먹거리를 챙겨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네, 저는 남편이 권한 대로 그리고 남편이 제 부모님께 한 그대로 하기로 한 것이었죠. 여보, 엄마 왔어. 나와. 여보, 엄마 왔다니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문이 왜 잠겨있지? 여보, 여보, 여보! 남편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고 전 휴대전화로 보고 있던 동영상 소리를 최대치로 올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쟤 지금 방에서 TV 보고 있니? 이게 감히 시어머니가 왔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인사는커녕 얼굴도 안 내밀어. 저게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갖은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남편 역시 자기가 한 짓은 기억나지도 않는 것인지 지치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모가 이를 바득바득 깔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너. 시모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놈이 씩씩거리며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이게 뭐한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다 당신한테 배우고 당신이 시킨 대로 하는 짓이지. 뭐? 당신이 그랬잖아. 다음에 어머님 오시면 나한테도 안방에서 나오지 말라며. 당신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왜 화를 내?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한 말이잖아. 그냥 당신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한 아무 의미 없는 말. 당신한텐 아무 의미 없는 말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니었어. 그러게 말을 할 땐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하지 그랬어. 아, 그리고 어머님껜 당신이 잘 말해줘. 나 회사 일로 너무 피곤해서 휴대전화로 TV 보다가 깊게 잠들어서 몰랐다고 말이야. 아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대는데 너무 말이 안 되나? 그냥 문 따고 들어가니까 기절해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병원 다녀왔다고 하면 되겠네. 하여튼 좀 부탁할게. 남편은 자기가 한 짓이 그제야 생각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계속해서 쏘아보더라고요. 그렇게 쏘아보기만 하던 남편놈은 그나마 생각이란 건 있었는지 시모에게 연락을 해 제가 시킨 대로 알고 보니 제가 잠시 혼절해 병원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시모는 믿는 듯 넘어가더군요. 아무래도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의심쩍긴 하지만 믿고 넘어가는 듯 했어요. 믿지 않았다면 진작 연락이 와 노발대발 화를 냈을 텐데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을 뿐더러 찾아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의 신경전이 계속되며 이혼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회사니? 네, 회사예요. 바쁠 테니 본론만 말아마. 집 비밀번호 뭐니? 네? 비밀번호요? 그건 왜요? 왜긴 왜야.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인도 없는 집에 왜 들어가시려고 하냐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장남이 이혼을 했다지 뭐냐. 아직 네 시아버지는 몰라서 잠시 거기서 지내야 하겠다. 산 넘어 산인 상황이었어요. 힘들게 시모를 못 오게 했더니 이젠 아예 시숙이 와서 살겠다고 하니 산 넘어 산이 아니겠어요? 가족끼리 어려우면 도울 수도 있다고들 하시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딴 시댁 식구를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상황에서 시숙까지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더러 절대 용납해서도 안 될 일이었죠.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제가 왜 아주버님까지 데리고 살아야 해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요. 얘가 아직도 이러네. 그 집은 네 집이 아니라 내 집, 우리 아들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거기서 지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니?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시키지 말고 얼른 비밀번호부터 말하거라. 어머님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찌 되었든 전 비밀번호는 절대 못 알려드리니 그런 줄 아시라고요. 됐다. 내 아들한테 물으면 그만이지. 끊어라. 내가 너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고 너한테 전화를 했는지. 괜한 시간 낭비만 하고 기분만 상했어. 시모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행히도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연락해와서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알려주면 안 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고? 왜? 아주버님 이혼하셨는데 아직 아버님이 몰라서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낸다잖아. 이게 말이나 돼? 하여튼 당신 비밀번호 절대로 알려주지 마. 알려주기만 해봐.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틀린 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 평이 오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설마 했더니 남편 역시 시모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을 뱉어내고 있더라고요. 오갈 데가 없는 시숙이 왜 우리 집에 살아야 하냐고 따져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기에 전 그저 제 뜻을 확실하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뭐? 당신 진짜 미쳤어? 그 집이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그 집, 우리 부부 집이야. 그런 집에 왜 아주버님이 사냐고. 난 싫어. 나 진짜 싫다고 했어. 가르쳐주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거 엄포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비밀번호 알려주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혼? 왜? 못할 것 같아? 난 그 생각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 알려주지 마. 그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난 알려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화가 나는데 바로 이어지는 남편의 말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혼? 웃기고 있네. 네가 얼마나 계산적인 여잔데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하겠어? 집, 내 명의인 건 알고 있지? 이혼도 네 입에서 나와서 난 위자료 줄 필요도 없고 집 명의도 내 명의라서 이혼하면 넌 한 푼도 못 받아. 그런데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말 남편은 저에 대해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전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마음 준비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예상대로 남편 시숙 시모가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본 시모는 숨쉬듯 자연스럽게 밥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건수행을 하듯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밥을 차렸고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제가 들으라는 양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작 저렇게 고분고분하게 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구박은 구박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하고 다 자기가 이 사태를 만든 거지 뭐. 하여튼 저리 현명하지 못하니 저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 저래서 회사는 어떻게 다니나 몰라. 시모의 말에 시숙과 남편은 깔깔거리며 웃어댔지만 전 그러거나 말거나 상을 차렸어요. 밥상이 다 차려진 것을 본 세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리에 앉았고 제가 만든 국과 밥을 먹은 세 사람은 동시에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당신 요리하면서 간 안 봤어? 맵고 짜고 이게 다 뭐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게요, 재수씨. 이건 도저히 못 먹겠는데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테러에 가까워요. 넌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뭐니? 내 아들한테 이때까지 이딴 음식 해 먹인 거니? 마음보가 고약하면 음식이라도 잘해야지.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대체 뭘 믿고 시집을 온 건지. 내가 요즘 너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그래요. 저는 그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으로 소태밥, 청양고추국, 간장을 들이부은 반찬을 만들어 상을 차렸던 것이었어요. 제발 이거라도 먹고 정신 차리란 뜻이었죠. 세 사람은 저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고 전 숟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어머님은 한숨만 나오겠지만 저는 어머님 보면 화병이 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 음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드세요. 마지막 만찬이라 특별히 신경 쓴 거라고요. 마지막 만찬이라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뭐 무슨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네, 저 이혼하려고요. 그러니 이혼한 두 아들 끌어안고 잘 사세요. 행복하게 잘. 자극적인 음식에 물만 벌컥벌컥 마셔대던 남편놈은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자 물잔을 내려놓고선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아까 내 말 다 듣고도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와? 당신 나하고 이혼하면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나랑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와? 그건 네 생각이고 설사 한 푼 못 받는다 해도 난 너랑 이혼할 거야. 더는 너 같은 인간이랑 살고 싶지도 않아. 뭐? 너 같은 인간? 당신 진짜 말 가려가면서 못해? 여기 우리 엄마도 계신 거 몰라? 그렇게 어른 공경할 줄 아는 놈이 우리 부모님 왔을 땐 그따위로 행동했어? 말 가릴 줄 아는 놈이 나한테는 그따위로 말했냐고. 다 네가 하는 대로 돌려받는 줄 알아. 남편은 지은 죄가 있으니 입을 닫아버렸고 시모는 남편이 저에게 밀린다 싶으니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들, 됐다. 그냥 이참에 이혼해버려. 들었지? 당신 엄마도 이혼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 좀 하자. 너 지금 구질구질이라고 했니? 아무리 본데 없이 컸다 해도 그렇지 어른 앞에 두고 어떻게 그딴 말을 짓거릴 수 있는 거야? 제가 본데 없이 컸으면 어머님은 아들을 얼마나 엉망으로 키웠길래
둘 다 저 모양 저 꼴이에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욕하기 전에 어머님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 이혼할 마당에 겁날 것이 없었던 저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해버렸고, 시모는 이런 저를 보며 화를 내려나 싶더니 이내 입을 다물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얘 말하는 거 다 들었지, 아들? 그냥 이혼해버려. 그렇지 않아도 저딴 며느리 갈아치우고 싶었는데 잘 됐어. 집도 네 명이겠다. 너한텐 이혼이 여러모로 이득이니 그냥 해버리고 좋은 여자 찾아서 재혼이나 하거라. 집 있겠다, 능력 있겠다. 우리 아들 처녀한테 장가 갈 수 있을 것이야. 시모의 말에 남편 역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며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시숙은 동생이 이혼을 하든 말든 그저 쭉 살 곳이 생겼다며 기뻐하더라고요. 그래, 하자. 누가 이혼하자면 못할 줄 알아? 나도 당신 같은 여자한테 미련 없다 이거야.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장 이혼해, 당장. 그러면 나 이 집에서 쭉 살아도 되는 거야, 엄마? 아싸, 그렇지 않아도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그래, 우리 장남. 앞으로 그냥 여기서 살면 돼. 여기 네 동생 명의로 된 네 동생 집이야. 이혼해도 명의가 네 동생 거라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새 출발해. 이렇듯 파렴치하게도 기뻐하는 새 인간에게 그들에겐 잔인하지만 저에게는 즐거운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우선 즐기게 두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들은 세 사람인 반면에 저는 혼자이기도 했고 희망과 꿈이 클수록 절망도 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짐을 싸 친정으로 갔고 친정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빨리 이혼하고 싶어 이혼 노래를 부르던 남편놈과 시댁것들은 이혼이 진행되면 될수록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더군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각서를 쓴 다음날 바로 공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 녹음까지 해놨었죠.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각서 내용대로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거기에다 시모가 저를 부려먹은 대화 역시 통화 녹음과 문자로 보관 중인 상태였죠.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위자료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전 남편 놈은 눈물까지 고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다 울겠다. 지금 안 울게 생겼어? 아파트에 위자료까지. 생각지도 못한 돈이 너한테 다 들어가게 생겼는데. 생각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난 놀랍다 놀라워. 내가 보탠 돈이 있는데 그깟 명의 하나 때문에 다 네 몫이 될 거라 생각했어? 착각도 그 정도면 병이고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야. 그러니까 앞으론 그딴 심보 버리고 착하게 좀 살아라. 전 남편은 끝까지 저를 노려봤고 전 콧노래를 부르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전 이혼을 진행하며 전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전 시숙을 이혼 사실과 함께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는 사실 역시 알리며 이혼 사유에 대해 낱낱이 밝혀버렸어요. 시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집을 살 때 보태주셨던 모든 돈과 지원을 끊어버림과 동시에 세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전 시모와 이혼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전 시부는 전 시모가 아들들 사람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며느리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며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 전 시모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알고 보니 전 시숙 역시 전 시모의 개입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더는 그런 전 시모와 함께 살고 싶지도 살 이유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시모가 이혼할 처지에 놓이자 전 남편이 급했는지 전화가 다 왔더라고요. 야, 너 진짜 미쳤어. 우리가 이혼했으면 끝난 거지. 왜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전화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엄마까지 이혼하게 생겼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 집에서도 쫓겨났다며? 어떡하니? 셋 다 돈도 없을 텐데 집에서도 쫓겨났으니 이제 오갈 데 없는 거지꼴이겠네. 너 지금 말 다 했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오갈 데도 없는데 돈도 없으면 그게 거지지. 거지가 뭐 별건가? 나한테 이럴 시간에 저렴한 월세방이라도 찾아봐. 나이 지긋한 네 엄마하고 이혼한 네 형이랑 언제까지 밖에서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네가 감히 그딴 말을 해.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이르지만 않았어도 우리 신세가 이렇게까지 처량해질 일도 없었거든.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좀 바로 하자. 일이 이렇게 된 건 너랑 네 엄마 때문이야. 네 형도 한몫하기도 했고. 잘못은 너랑 네 가족이 다 해놓고 왜 애먼 사람 잡고 난리야? 하긴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니 아버님이 자식까지 다 내쫓아버렸겠지. 안 봐도 뻔하다. 야, 난 더는 너 같은 인간이랑 말씨름하고 싶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전화 끊어. 차단할 거니까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오고 가다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제발. 저는 전화를 끊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 전 남편과 전 시모, 전 시숙은 단칸방을 얻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한 전 시모와 이혼한 아들 둘이 한 집에서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꼴이 참 볼만하다 싶었네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친한 회사 동료들은 저에게 이혼 사유를 물어왔고 전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기에 굳이 숨기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버티지 못한 전 남편은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젠 회사까지 그만두면 다신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날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뭘? 네가 소문냈잖아. 우리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아름다운 이별 몰라? 끝까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굴어야겠어? 아름다운 이별 같은 소리 한다. 너는 아름다운 이별이 하고 싶어서 아파트 혼자 다 가지려고 했어? 그것도 너 혼자 산 집도 아니고 반반 보태서 마련한 집을? 양심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다 네가 지은 죄값, 네가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소문 중에 틀린 말도 없었잖아. 안 그래? 틀린 말은 없었어도 그렇게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해줄 수는 없었어? 그래도 우리가 살았던 정이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를 끝까지 몰고 가야만 했었냐고. 난 그저 묻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준 것뿐이야. 그리고 소문이야 어떻듯 당신 당당했잖아. 당신은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나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니까 부끄럽긴 한가 보다. 잘못된 행동이란 걸 느끼기는 하는가 봐. 아니거든. 난 여전히 내가 잘못했다고 안 생각하거든.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생각해. 이젠 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난 바빠서 이만 가볼게. 이젠 다신 마주치지 말자. 돌아서는 제 뒤로 남편의 험한 말들이 들려왔고 전 머리 위로 가운데 손가락을 보여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한 방에 제 모든 울분이 날아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후 전 남편을 포함해 전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으나 어떻게 지낼지는 뻔했기에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전 다시 화려한 싱글이 되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이혼을 한 지 3년이 되었네요. 전 여전히 회사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엔 여러 모임에 참석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혼의 아픔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에 대한 미련은 없다고 하나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던 과정부터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너무 힘든 일의 연속이었기에 처음엔 참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멍청하게도 그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기도 했고 후회스러운 날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들은 길지 않았고 전 이제 그런 못난 생각들을 더는 하지 않습니다. 저의 잘못이 전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언제나 원인은 전 남편이었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젠 후회도 하지 않고
모든 걸 훌훌 털어내고 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처럼 제 삶에 만족하며 지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 매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씩 찾아오는 적막을 오롯이 즐기며 지내기도 하고요. 요즘엔 이혼이 내가 한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느낄 만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혹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남편과 시댁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혼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꽤 긴 시간 이혼에 대해 고민했고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결코 저를 위한 시간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시간들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시간들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그저 괴롭기만 한 지금은 떠올리기도 싫은 나쁜 기억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현명한 선택, 옳은 선택할 수 있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행복을 위해 응원해 주실 거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